저는 현재 직장을 그만둬도 될 정도의 자산과 현금 흐름을 만들었습니다. 경기도와 지방 신도시에 신축 아파트 4채가 있고 신축 상가 3채에서는 매달 월세가 들어옵니다. 첫 시장은 3년 전 5천만 원을 가지고 시작했었는데요. 저는 어떻게 고작 5천만 원의 시드머니로 이렇게 자산을 불릴 수 있었던 걸까요? 그 핵심은 딱 3가지인데 그 방법을 지금 알려드릴게요. 부동산 투자가 어렵고 막막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이 3가지만 이해한다면 누구나 쉽게 투자를 할 수가 있어요. 저는 뜬구름 잡는 이야기를 싫어합니다. 오늘 내용도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말해드릴 테니 이 3가지만 아신다면 경제적 자유를 이룰 거라 확신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사를 많이 다녔습니다. 그 이유는 부모님께서 항상 저렴한 전세만 찾아다녔기 때문인데요. 그만큼 우리 가정은 부동산이라고는 모르는 자본주의 약자였습니다. 그런 저에게 꼭 부동산을 사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든 2가지 깨달음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 제가 이전에 전세로 살던 집주인 때문이었습니다. 이전 집에 작은 방 보일러가 안 돼서 몇 번 수리를 요청했지만 말만 알겠다고 하고 그 어떠한 액션도 없었습니다. 또한 임대인으로서 해줘야 할 수리나 요청사항은 하나도 들어주지를 않았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그 아파트의 전세가가 올라서 나가달라는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집주인의 입장에서는 세입자의 요구사항이 귀찮을 수 있고 전세가를 높여서 받고 싶었던 점은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내가 평생 전세로 살다가는 항상 의리되고 주거의 안정성을 절대로 지킬 수 없겠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전세나 월세로 살고 있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안락하고 안정적이라고 생각하겠지만 불편함을 겪을 때 내 맘대로 할 수 없고 또한 계약기간이 종료 후 더 살고 싶어도 못 살 수도 있습니다. 즉 가장 편안했던 내 집에서 언제든 쫓겨날 수 있다는 거죠. 이러한 일을 겪고 결국 내 소유의 집을 가져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꼭 부동산을 사야겠다라고 생각한 2번째 깨달음은 주위를 돌아봤을 때 주식으로 돈 번 사람은 많이 없는 반면 아파트를 잘 사서 풍족하게 사는 사람은 많았다는 점입니다. 회사에서는 재테크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주식으로 돈을 벌었다는 둥,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많이 올랐다는 둥, 서로 자랑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주식시장이 좋을 때는 주식으로 몇 천만 원을 벌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결과적으로 주식으로 돈을 번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본인 욕심으로 더 많은 돈을 투자했다가 잃기도 하고 돈을 번다고 해도 몇백, 몇천만 원 정도였죠. 반면 부동산의 경우 상승장이 오면 몇천, 몇억까지도 올랐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단한 투자 실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단지 서울에 집 하나 가지고 있었을 뿐인데 자산이 몇억씩 늘어났던 거죠. 주위를 한번 둘러보세요. 우리와 같이 평범한 사람들 중 풍족하게 사는 경우는 주식 투자보다는 부동산 투자로 이룬 사람이 더 많을 거예요. 이렇게 저는 내 소유의 아파트는 꼭 가져야 하고 부동산 투자로 부를 늘릴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는데요. 그리고 이 3가지 핵심을 투자에 적용하면서 흑수저에서 경제적 자유까지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3가지 방법을 꼭 실천해보세요. 첫 번째, 레버리지입니다. 레버리지라는 말은 몇 년 전부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레버리지란 쉽게 말해서 내가 가진 돈 외에 여러 가지 돈을 추가로 사용한다는 개념인데요. 조금은 뻔한 말일 수도 있지만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고 실제 제가 했던 다양한 레버리지들을 말해볼게요. 제가 처음 투자를 시작했을 때 시드머니가 5천만 원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5천만 원의 시드머니로 자산을 그렇게 불릴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제가 가진 돈은 5천만 원이었지만 다양한 레버리지들을 활용해서 그 시드머니를 늘릴 수 있었습니다. 그 레버리지 중 대표적인 건 전세금입니다. 여기서 전세금은 내가 살던 집에 전세금이 있고 내가 투자할 집에 전세금이 있는데요. 저는 이 2가지를 전부 이용했습니다. 먼저 내가 살던 집에는 전세금으로 나의 돈이 묶여 있습니다. 이 전세금에는 적게는 몇천, 많게는 몇억이 묶여 있는데요. 만약 내가 사는 집을 전세에서 월세로 돌린다면 그 금액을 온전히 나의 투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저는 제가 살던 집을 전세에서 월세로 돌려서 투자금을 마련했었습니다. 또한 내가 구매하는 집도 전세를 맞췄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돈은 매매가 마이너스 전세가의 금액만 있으면 되었습니다. 총 2가지의 전세 레버리지를 활용했고 추가로 신용대출, 마이너스 통장, 가족대출 등의 레버리지를 적절히 활용했기 때문에 적은 시드머니를 더 크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투자할 돈이 부족하다는 분들이 많을 건데요. 이렇게 레버리지를 잘 생각해보면 내가 생각했던 금액보다 더 큰 자금을 마련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없던 돈을 만들어내는 레버리지가 제가 3년 만에 자산을 30억 이상 불릴 수 있었던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5천만 원이 30억까지 될 수 있었는지 그 과정을 이후 영상에서 차차 소개할게요. 자산을 불릴 수 있었던 2번째 핵심 방법은 오랜 시간을 투입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 가지 투자를 해보고 사업을 해보면서 진리라고 생각하는 건 투입한 만큼 결과로 돌아온다는 점이었습니다. 제가 첫 아파트 투자를 할 때에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저는 틈이 날 때마다 시세 조사를 했고 내 투자금에 맞는 아파트를 찾아다녔고 다양한 글, 영상, 각종 커뮤니티를 돌아다녔습니다. 이렇게 한 6달 정도 저의 대부분의 시간을 투입했고 그때부터 시세 흐름과 저평가 아파트가 보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 중 하나가 부동산 공부에 대부분의 사람이 많은 시간을 투입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공부는 학생들이나 하는 것이라고 여기는 경우도 많고 쉽게 투자에 성공하고 싶다는 마음도 많이 있는데요. 저는 역으로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학생 때는 연봉 1000만 원이라도 더 받으려고 그렇게 하루 종일 공부했으면서 1년에 1억도 더 벌 수 있는 부동산 공부는 왜 소홀히 하냐고요. 심지어 부동산 공부는 학교 때 했던 수리, 영어, 사회 등의 과목보다 공부할 것도 더 적고 심지어 더 쉽고 재미있습니다. 부동산 중에서도 아파트의 경우 시세가 투명하게 다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세는 답안지와도 같은데요. 대부분의 아파트들은 좋으면 좋은 만큼 비싸고 좋지 않으면 그만큼 저렴합니다. 하지만 가끔씩 시세에 오답이 적혀있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지금 시세보다 분명히 더 비싸야 하는 아파트인데 어떠한 상황적인 요소든 사람들의 고정관념으로든 그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아파트도 찾아보면 꽤 있어요. 즉 저평가된 아파트가 있고 이런 아파트에 투자하면 됩니다. 이러한 아파트는 객관적인 비교를 통해서 찾을 수 있는데요. 만약 비슷한 입지에 A 아파트와 B 아파트가 있는데 A 아파트가 더 저렴하다고 하면 그 시세는 오답인 경우고 그러면 A 아파트에 투자를 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비교를 할 수 있는 실력은 부동산 공부에 내 시간을 투입하면 할수록 더 늘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다 이야기하면 영상 너무 길어질 것 같으니 핵심 키워드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아파트의 시세 파악. 두 번째, 아파트의 입지와 가치 파악. 세 번째, 비슷한 가치의 아파트끼리의 가격 비교. 이 세 가지에 대한 공부에 힘을 쏟는다면 분명히 지금 가격이 저평가된 아파트를 찾을 수 있을 거고 그에 대한 내용은 제 무료 전자책을 확인하시거나 카페에서 여러 가지 자료를 확인해 주세요. 자산을 불릴 수 있었던 세 번째 핵심 방법은 실천입니다. 제가 방금 말했던 아파트의 시세와 가치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실력을 갖췄다면 이제 실천을 할 차례입니다. 생각보다 이 세 번째 단계를 잘 못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보통 아직 충분한 공부가 되지 않아서 확신이 없거나 앞으로의 과정이 귀찮고 힘들 것 같아서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직 충분한 공부가 되지 않아서 확신이 없는 경우는 이런 생각이 들 텐데요. 혹시 지금 사서 떨어지지는 않을까? 내가 사는 아파트가 괜찮은 아파트일까? 더 좋은 아파트가 분명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고민이 드시는 분들은 다시 두 번째 단계인 시간을 투입해서 공부하는 단계가 더 필요합니다. 내가 확신이 없고 매수에 대한 확실한 이유가 없다면 다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서 내 시간을 투입하고 공부하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또한 앞으로의 과정이 귀찮고 힘들 것 같아서 실천을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파트를 보러 다녀야 하고 실제로 부동산에서 계약도 해야 하고 대출도 알아봐야 하고 해야 할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특히 첫 집을 마련할 때에는 이 모든 과정이 더욱 막막하고 두렵기 때문에 더욱 실천하기가 망설여질 텐데요. 이런 고민이 드시는 분들은 일단 작은 것부터 해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장 목표로 아파트 계약하기라고 하면 막막하고 힘들지만 부동산에 전화 한번 해보기를 목표로 한다면 그 목표는 생각보다 달성하기가 쉬워요. 그리고 그 목표를 달성했다면 그 다음 목표를 또 작게 세웁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부동산 5곳에 전화를 해보기를 목표로 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부동산과 약속을 잡고 집을 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렇게 작은 목표들을 달성해 나가다 보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또한 목표를 잘게 나누면서 각 목표를 달성했을 때 성취감 또한 느낄 수 있고 그 성취감은 내가 투자를 하는데 원동력이 될 거예요. 지난 몇 년간 아파트를 사지 않아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신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전에 저희 가족이 전세만 살았기에 그 기분을 이해합니다. 지금 그나마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고 있어서 이전에 느꼈던 그런 박탈감은 덜할 텐데요. 지금 당장 아파트 가격이 하락한다고 안도를 한다거나 부동산에 아예 관심을 꺼버리면 안 됩니다. 10년 전 음식점 가격이 지금 가격이 아니듯 아파트 가격도 10년 후에는 분명히 올라가 있을 겁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시중에 돈은 점점 많아지고 그 많아진 돈으로 인해서 실물 자산의 가격 또한 당연히 올라가기 때문이죠. 앞으로도 저는 자본주의에 소외되었던 이전의 제 가족과 같은 그런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핵심 정보와 노하우를 드리려고 합니다. 또한 저와 같이 평범한 직장인도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아파트, 상가 투자 방법, 자본주의 원리, 성공하는 마인드에 대해서도 영상으로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